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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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8월 17일 첫 노래로 에릭남의 소나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17일 첫 노래로 에릭남의 소나기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조금 깜짝 놀랐어요. 저희 고객 편의시설에 오랜만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부터 조금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네요. 지금 날씨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흐리멍텅해요. 지금 뭐 이렇게 날씨 예보상으로는 뭐 비가 이렇게 내린다고는 안 나와 있고 그냥 소나기가 내릴지도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첫 노래로 한번 소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근데 약간 웃긴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불이랑 베개 뭐 이런 거 이제 빨아가지고 지금 옥상에다 넣어놨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소나기가 이렇게 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비가 떨어지려고 하면은 그냥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그걸 걷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오늘 소나기가 한번 내리면은 그걸 덮고 잘지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안 덮고 잘지 지금 약간 고민입니다. 사실 그거를 지금 옥상에서 제가 이불이랑 이런 거 올려놓은 거 옥상에 있는 걸 지금 가져 내려오기도 조금 그래요. 한 조금만 더 있으면 이게 마를 것 같은데 참 제발 이따가 제가 퇴근할 때까지만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보인 라디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인 라디오 1부에서는 이제 문화의 날 그리고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시간인데 오늘 1부에서는 역시 문화의 날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 9번째를 또 오늘 하니까 또 즐겁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 후 2부에서는 2부 이제 소리를 찾아서 저번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장장 한 8개월 정도의 대장정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 음악 베스트 100을 제가 100위부터 이제 1위까지 쭉 제가 저번 주까지 쫙 해드렸는데 오늘은 소리 찾아서 어떤 약간 좀 그동안 약간 좀 유명한 걸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나라의 어떤 음악들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거는 자세한 거는 잠시 후 2부에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2002 한일 월드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그린망고의 운수 좋은 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에게 내 맘을 전할 거야. 멋지게 입고 향수도 뿌렸지. 예쁜 꽃 한 송.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기 전에 그린망고의 운수 좋은 날 듣고 왔습니다. 지금 바깥에 굉장히 시끌벅적하네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붉은 물결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 9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진짜 잘했잖아요. 그때에 안타깝게도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었다면 바로 대진운이었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당시에 우리나라가 대진운만 좀 잘 따라줬다면은 결승 진출 나아가서는 피파 월드컵 우승이라는 대업까지도 이룰 수 있을 정도의 경기력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다른 4강 팀들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진을 비교해 보면은 일단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에서 폴란드, 미국,
포르투갈과 한조가 됐는데 이제 포르투갈이 아시다시피 우승 후보죠. 네.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을 차례대로 이제 만나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대진이었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우승팀인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중국, 터키, 코스타리카와 조별 같은 조에 돼가지고 아주 손쉽게 1위로 올라온 다음에 벨기에, 지금은 이제 벨기에가 엄청난 이제 황금 세대로 해가지고 막 피파 랭킹 1위도 찍고 막 그랬는데 사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의 벨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6강전에서 벨기에를 만나고 8강전에서 잉글랜드를 만나고 4강전에서 터키를 만나는 이런 좋은 대진을 받았죠. 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카메룬, 아일랜드와 같은 조였고 16강에서 파라과이. 사실 파라과이도 잘하긴 하는데 그때 당시도 그렇게 뭐 썩 그런 괜찮은 정도의 독일을 이길 정도로 어떤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8강전에서 미국, 4강전에서 우리나라를 만나는 대진이 참 좋았네, 독일이. 그리고 이제 터키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코스타리카, 중국과 이제 한 조, 이제 그 브라질이랑 같은 조죠. 네, 같은 조였고 일본, 세네갈을 만나는 그런 거라 가지고 다른 4강 진출한 팀들의 대진을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가 피 터지게 싸워서 올라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야 진짜 만약에 이제 대진만 한 독일 정도 대진 정도만 돼도 아마 우리나라가 결승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참, 야 하필이면은 그때 이제 대진이 이렇게 속된 말로 빡세다라고 하죠. 네,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연달아 상대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대회 전에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불렸던 프랑스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일지라도 절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강력한 상대였거든요. 특히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2001년에 그 대회 바로 전년에 피파 올해의 선수 그리고 2000년에 발롱도르를 수상한 그 유명한 루이스 피구가 이끌던 황금 세대의 포르투갈이었어요. 네. 이탈리아, 스페인은 뭐 지금이나 그때나 물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약간 좀 많이 좀 하향됐긴 했지만 어찌거나 그 당시에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진짜 그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그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들을 이기고 우리나라가 올라왔다는 거 보면은 진짜 그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우승국이었던 이제 브라질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금 우승 후보로는 꼽지 않는 그래도 이제 강팀이긴 한데 우승 후보까지는 아니었던 그 정도 팀이었어요. 이제 그 월드컵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뭐 막상 뚜껑 여니까 잘했죠. 그래서 뭐 대진우만 잘 됐다면 우리나라가 준우승 정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진짜 잘했거든요 그때. 야 다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경기력을 그때 보여줘가지고 어쨌거나 이제 하지만 두 팀 모두가 하나같이 이제 대진운의 수혜를 받았죠. 브라질이 이제 조별 예선에서 상대한 터키, 코스타리카, 중국 중에서 뭐 이렇게 브라질을 위협할 만한 팀은 뭐 없었죠. 복병이 될 만한 팀은 뭐 한 터키 정도? 그때 당시에 이제 터키가 어떤 그 혜성같이 날라온 그런 팀이니까. 그 16강에서 만난 벨기에 역시 일본과 함께 꿀대진의 수혜를 받아서 16강에 올라온 팀이었고 8강 상대였던 잉글랜드는 아르헨티나전에 오심의 수혜를 입고 8강까지 올라온 팀이었어요. 4강전에서는 이제 조별 예선에서 만난 터키를 다시 만났고 결승에서 만난 독일은 녹슨 전차라는 비아냥을 받던 팀이었는데 브라질 못지않은 행운의 대진을 타고 결승까지 올라온 팀이죠. 독일 역시 당시에 내분으로 지리멸렬하던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던 카메룬을 꺾고 비록 스페인을 상대로 이제 스페인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끌고 가는 저력의 팀이긴 했지만 아일랜드를 상대로도 다잡은 경기를 놓치고 비기는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약간 좀 삐걱덕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16강 파라과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대회의 최악의 졸전으로 꼽히고 8강 상대였던 미국 역시 절대 쉽게 이겼다고는 하기 힘듭니다. 4강 상대였던 한국을 꺾은 것도 한국이
강력한 상대들과 연달아 싸우고 오는 동안 이제 진이 다 빠진 그런 덕을 본 것에 불과했는데, 이 당시에 독일은 이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오심의 덕을 봐서 이긴 잉글랜드에게 예선에서 참패했어요. 네. 플레이오프에서 우크라이나를 간신히 잡고 올랐을 정도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브라질 역시 마찬가지로 남미 예선에서 에콰도르에 이제 밀려가 3위로, 그것도 이제 4위 파라과이와는 골 득실 차에서 앞서가지고 간신히 이제 통과하는, 약간 좀 치욕을 겪은, 브라질로서는 치욕을 겪은 팀이었어요. 네. 터키는 그나마도 그 상태 안 좋았던 브라질과 두 차례 맞붙은 것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강력한 상대들과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세네갈은 강력한 팀들을 연달아 상대하느라 힘이 다 빠진 상태였잖아요. 그때 막 진짜 경기 끝나자마자 우리나라 선수들 이제 병원 실려 가가지고 응급실 가가지고 링거 맞고 막 그랬잖아요. 야,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대진운이 참 이제 기가 막히게 안 따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진운이 굉장히 좀 많이 받았죠. 네. 그때 이제 어, 일본이 이제 16강에 진출했는데, 그때 이제 조별 예선 때 딱 그 조별 그 대진이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거여가지고 어느 정도 수혜를 받지 않았나 싶어요. 네, 냉정히 말해서 저 그 나머지 우리나라를 제외한 4강 팀, 세 팀 중에서 당시 우리나라가 연달아 만났던 이탈리아나 스페인, 포르투갈 또는 세네갈이 개막전에서 꺾었던 프랑스를 상대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던 팀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이제 터키는 당시에 폴란드나 미국, 덴마크, 우루과이 같은 팀들을 상대로 이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기력이었고, 실제로 이 대회 이후에 독일은 유로 2004에서 조별 예선 탈락이었죠. 네, 굉장히 좀 치욕을 겪은 뒤에 요즘에는 이제 독일이 이제 부활을 했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월드컵 무대에서 점점 하락세를 보이더니 지금은 뭐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욕을 많이 먹는. 네, 참 브라질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줄은 전 상상도 못했는데. 어쨌거나 뭐 터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그 월드컵 자체를 잘 못 올라오고 있죠. 네,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때 이긴 포르투갈이 그 2006년에 4강에 올랐고, 이탈리아가 2006년에 우승했고, 스페인이 2010년에 우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당시 대진운이 가히 불지옥 수준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진짜 지질이 대진운이 안 따랐던, 하필이면 그렇게 황금 세대의 완벽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 때에 하필이면은 대진운이 참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안 따라줘가지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진짜 그때 대진운만 잘 맞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디 제인의 이틀이면, 그리고 배드 키즈의 핫해, 이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2002 한일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니? 우린 지금 남보다도 못하잖니? 사랑이란 거 이럴 때 노래 듣고 왔습니다. 레이디 제인의 이스트리면, 그리고 배드 키즈의 핫해, 이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2002 한일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 9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이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역사상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최고의 성과를 거둔 거스 히딩크 감독은 이 월드컵에서의 공로로 외국인 경기 지도자 최초로 대한민국 최고의 체육 훈장인 청룡장을 받았어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맡기 전까지 레알 베티즈라는 그런 이제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에 있는 이제 조금 중하위 정도의 이제 팀에서 약간 성적 부진으로 경질, 그러니까 이제 소위 잘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좀 잘리는 등 약간 그 우리나라의 그 국가대표팀을 맡기 전까지는 조금은 암울한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히딩크 감독에게도 우리에게도 굉장히 좋은 이제 딜이 된 거죠. 네,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굉장히 좀 자신의 커리어에 좀 안 좋은 시기를 대한민국이라는 팀을 좀 좋은 곳으로 이끌어서 자신에게 좀 커리어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이제 일본이 워낙 좀 잘 나가니까 좀 배가 아팠던 탓에 좀 괜찮은 감독을 데려오자 해가지고 이제 히딩크 감독을 데려오는 뭐 그런 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2021 월드컵이 끝나고 계약 연장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담담하게 감독직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사실 이제 축구협회 입장에서도 이미 부쩍 명성이 올라가가지고 이 히딩크 감독의 몸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네, 정말 이제 축구 변방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4강까지 올려놓으면 이제 그 몸값이 얼마나 올랐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돈이 좀 많이 비싸다 보니까 이걸 다시 잡기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만 하더라도 지원을 해줄 여력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끝났으니까 월드컵도 아닌데 이렇게 그 정도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을 이후에 한동안 이제 공석으로 내버려뒀어요. 뭐 도중에 김호곤 감독이 임시로 국가대표 감독을 하기도 했고 뭐 그랬는데 월드컵 4강이라는 엄청난 그 성과를 내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은 국가대표팀 감독은 누가 됐든지 항상 히딩크 감독과 비교가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 국가대표팀 감독하는 양반들은 다 히딩크를 어느 정도 욕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해놨냐고. 네, 물론 이제 그 욕이 이제 진짜 싫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잘했으니까 어떤 동경의 표시로 이제 하는 거겠죠. 네, 진짜 그 정도로 이제 히딩크 감독님이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 사실 2002년 월드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길거리 응원이잖아요. 네, 진짜 그 당시에 길거리 응원은 정말 대단한 장관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막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응원하는 모습은 모두의 찬사를 자아내기에 충분했고, 이에 대한 일화로 그 진짜 실제로 뉴스에 나왔던 건데, 그때 당시 90대의 할머니께서 내가 3.1 운동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는 것은 처음 본다라고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진짜 우리나라 전 국민이 대한민국을 이제 외쳤던 것 같아요. 네. 뭐 여기 저는 저기 이제 경기도 사람이니까 뭐 여기서 그때 당시에 여기 울산에서도 길거리 응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했겠죠? 네. 뭐 이렇게 어디 뭐 저기 뭐 울산 운동장 뭐 이런 데서 했지 않았을까? 네. 그건 뭐 잘 몰라가지고 이게 물어봐도 이게 모르신다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길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저쪽 위쪽에 서울 뭐 이런 데는 뭐 광화문 뭐 시청 앞에 뭐 이런 데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때 제가 그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어디였지? 16강전인가 그때 이제 응원 갔다가 진짜 대한민국 막 이렇게 외치는데 그때의 그 함성 같은 것들 그런 느낌이 아직까지도 이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을 제가 살아생전에 다시 느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네. 그때 이제 대단했는데. 네. 그때 이제 이기고 나서 이제 흥분해가지고 이제 지나가던 그 버스 막 흔들고 막 별 얘기를 다 하네. 네. 그리고 이제 월드컵의 단골 손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문화죠. 홀리건. 홀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때 월드컵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죠. 네. 응원 이후에 스스로 쓰레기를 치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시민 의식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나라 막 뉴스 같은 거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뭐 사실 다른 나라의 그 축구하는 거 보면은 진짜 관중들이 막 패하고 지거나 그러면 진짜 막 쓰레기 막 다 던지고 막 다 부시고 막 그러거든요. 막 그 상대 팀 팬 막 때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정말 깨끗한 건전한 그런 월드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누구처럼 이제 버스 흔들고 막 버스 천장 위로 올라가고 뭐 수많은 인파 속에서 뭐 소매치기라든지 뭐 성추행 같은 범죄도 일어났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어난 횟수라든지 뭐 그런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진짜 그 괜찮은 그 월드컵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뿐만 아니라 군대 내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어요. 6회 공군을 가리지 않고 부대 내에 큰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큰 TV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장병들에게 경기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대한민국전 경기만은 꼭 시청하게 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온다든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물론 뭐 이게 큰 훈련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계 근무를 쓰는 인원에게는 조금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여주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군대 갈 때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군대 가면은 이렇게 처음 훈련소 입소하기 전에 그 보충대라는 데를 가요. 네. 근데 제가 갔던 곳이 백이 보충대거든요. 지금은 이제 없어지는 없어졌나 이제? 네. 어쨌거나 이제 춘천에 있는 백이 보충대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사물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우와 우리나라 8강 진출했어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2002 한일 월드컵 당시에 입대했던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적어놓은 거죠. 네. 야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크긴 컸나 보다. 여기서도 봤나 보다. 약간 요런 느낌을 받으면서 약간 좀 애국심이 좀 고취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뭔 얘기가 다 여기까지 왔지? 네. 어쨌거나 이제 아일랜드 축구 팬들 같은 경우에는 조예선에서 일본 조이 예선을 일본에서 그리고 토너먼트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와 일본 두 개 나라를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체류 비용을 걱정했지만 사실 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물가가 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뭐 조 예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안도하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지자체에서 여행객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2002 한일 월드컵이니까 자기네 나라 이제 응원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구경하려고 다른 나라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 여행객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고수부지 같은 거에 뭐 텐트촌 같은 거 마련해 줘가지고 체류비가 많이 나가지 않아서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체류비가 남아서 기왕 온 김에 관광도 더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월드컵이 끝나고도 좀 남은 아일랜드 팬들이 꽤 있었고 아예 그냥 우리나라 영어 원어민 교사로 채용돼가지고 아예 그냥 말뚝 박아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2002 한일 월드컵을 기점으로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좀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좀 많아졌죠. 네. 그리고 이제 체류비 이야기를 하자면은 터키 기자들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원래 자국 성적은 잘해야 뭐 16강으로 여겼던 터키가 계속해서 토너먼트에 승리해가지고 이제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터키 기자들이 좋아하면서도 이거 체류비 때문에 난감했는데 사실 그때 이제 일본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이제 좀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터키가 그 일본에서 토너먼트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돈이 많이 나가가지고 이 기자들이 좀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막 그 노숙하고 그랬대요. 네. 참.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연의 비 오는 날 그리고 김유나의 작은 꽃 이 두 노래 듣고 오는데 지금 밖에 비 안 오죠? 네. 비 오면은 제가 그 옥상에다 올려놓은 그 이불이랑 베개가 지금 다 젖기 때문에 제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거나 이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한일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오소연의 비 오는 날 그리고 김윤아의 작은 꽃 이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비가 안 오죠? 네. 지금 비 오면 큰일 나는데. 장미여가 봉숙이 좀 틀어줬어. 지금 또 긴급하게 또 신청곡이 또 들어왔어요.
봉숙이라는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노래지? 아, 네. 아 그럼 일단은 그 신청곡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바로 또 틀어야 되니까 네. 노래 이 장미여관의 봉숙이 이 신청곡 듣고 제가 바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청곡 장미여관의 봉숙이 듣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 장미여관의 봉숙이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이거 거의 뭐 한 1년 만에 듣는 것 같은데요, 이거. 네. 어쨌거나 신청곡 감사드립니다. 네. 맛있는 것도 드시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2002 한일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제 한일 1부를 하고 있네. 네. 스페인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기간 중에 우리나라 그 똥개죠, 네, 토종개를 길렀어요. 그 스페인 대표팀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훈련하다가 잠깐 시간이 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전통시장 가가지고 이것저것 뭐 구경하는데 그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 보신탕 있죠? 네. 그 보신탕이 될 운명에 처한 강아지를 보고 굉장히 이제 가엾게 여긴 스페인 기자가 10,000원을 주고 이제 구해 와가지고 이 그 똥개를 키웠다고 해요, 대표팀에서. 네. 이 누렁이는 호세 안토니오 카마초 감독의 이름을 따서 카마친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 똥개 카마치는 스페인 선수들에게 굉장히 좀 그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이게 이제 스페인이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고 이제 귀국을 해야 되는데 그 비행기 검역에 걸려가지고 이 카마치는 못 데려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그 아는 사람한테 이걸 좀 맡겨가지고 좀 그랬다는데 나중에 지금 알려지니까 이게 이 응? 이 카마친이 그 이제 그 당시에 통역관으로 있던 사람에게 잠깐 맡겨가지고 이제 키우겠는데 그 통역관이 스페인 선수들이랑 같이 PC방도 놀러 갔대요. 이야, 스페인 대표팀이랑 PC방 가면 무슨 느낌이지? 이야, 나도 얘네들이랑 PC방 가보고 싶다. 네, 어쨌거나 이 얼마나 이 스페인 대표팀이 이 똥개 카마친을 많이 좀 좋아했는지 그 카시아스 같은 경우 이제 골키퍼 카시아스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 헤어질 때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굉장히 좀 그 정이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라울 같은 경우 이제 공격수 라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봐달라고 거금을 이 통역관에게 주고 갔다고 합니다. 네, 물론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좀 이렇게 정식으로 이 똥개 그 카마친을 이제 드디어 데려오는 네,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은 아마 갔겠죠. 네, 그 이제 지금 한 10여 년 14년 전 이야기니까 개가 이제 보통 수명이 한 15년 뭐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갔지 않았을까 좋은 곳으로 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리버 칸 같은 경우 독일의 골키퍼 올리버 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배지밀이 그렇게 맛있다고 배지밀의 맛에 반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내내 거의 뭐 배지밀을 달고 살았대요. 네, 그리고 이제 대회 끝나고 그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때 이 배지밀 한 박스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참, 네. 갑자기 먹을 게 많아지네요. 이렇게 행복할 때가. 네. 지단 같은 경우 프랑스의 미드필더 지단 같은 경우에는 그 2% 부족할 때 있죠, 음료수. 네, 그거를 굉장히 좀 좋아해가지고 훈련할 때 물 대신에 2% 부족할 때를 마셨대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안정환 선수 그 당시에는 이제 게토레이랑 물을 반반 섞어가지고 마셨다고 합니다. 네. 맛있나 그게? 네. 어쨌거나 브라질 대표팀 또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어요. 그 목욕탕에서 그 목욕탕에 때를 밀러
그 호나우두가 갔었어요. 근데 그 호나우두가 때밀이 아저씨가 나 그 당신 팬이라고 하니까 호나우두가 자기 팬티 자기 팬티를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야, 근데 나는 안 받겠어. 아무리 좋아하는 팬이라도 팬티 받으면 약간 좀 느낌 이상할 것 같아. 그것도 남자가. 네. 좀 그런데. 네. 그리고 이제 호베르토 카를로스 같은 경우에는 호텔 직원과 탁구를 했는데 번번이 지는 바람에 오기가 생겨가지고 대회 끝날 때까지 계속 그 호텔 직원이랑 계속해서 탁구를 쳤다고 합니다. 네. 근데 탁구를 얼마나 그 직원이 잘 쳤으면 운동선수인 카를로스한테 이겨. 네. 그리고 이제 브라질 대표팀은 노래방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카를로스라든지 뭐 호나우지뉴 뭐 이런 양반들은 당시 유행하는 펌프 있죠? 그 발로 밟는 거. 이게 발로 이게 화살표 있고 막 밟는 거 있죠? 펌프. 그 당시에 유명하던 거. 그거를 굉장히 즐겨하고 노래방도 자주 갔다고 합니다. 그 근처에. 네. 그래가지고 이 브라질 대표팀이 사용했던 그 숙소 근처에 있는 노래방 가면은 그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다고 하는데 그 노래방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검색해도 안 나오니까 뭐 그거는 뭐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일본의 네. 일본의 노래방이겠죠. 네. 아무래도 얘네들이 이제 일본에만 있었으니까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시간이 좀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네. 이야기할 게 조금 많이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네. 좀 아쉽지만 오늘 보인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2002 한일 월드컵 제 9탄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문화의 날에 제가 2002 한일 월드컵 마지막 제 10탄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사실 오늘 하고 딱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 제가 좀 말이 길어져서 그런지 이게 하다가 3,000%로 막 빠져서 그런지 이게 좀 많이 남았어요. 그 내용이. 네. 그래가지고 다음 문화의 날 시간이 금요일이니까 모레죠? 네, 모레 문화의 날에 2000 한일 월드컵 그 마지막 이야기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소리를 찾아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 같이 가세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윤수현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자연의 철수씨, 성탁의 꽃이 필 거야까지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2부 시간은 소리를 찾아서인데 뭔가 소리를 찾아서 할 때 뭔가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 음악 베스트 100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오늘은 소리를 찾아서 고대와 동방의 향기 속에 담긴 삶의 노래 다른 나라의 어떤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 그리스 음악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소리를 찾아서니까 그래도 이제 뭔가 노래를 좀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노래 말고 다른 나라 물론 이제 우리나라 노래도 듣겠지만 다른 나라의 어떤 전통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다른 나라의 노래를 조금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소리를 찾아서에서는 그리스 음악을 제가 또 준비해봤습니다. 아그네스 발차라는 성악가의 노래로 친숙했던 기차는 8시에 떠나거나 아니면은 영화 그리스인 졸바와 페드라 속의 음악들은 그리스 음악을 대표하는 곡으로 적지 않은 음악 팬들의 추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명곡 나의 어머니와 이미 오래전부터 트윈폴리오의 번안곡으로 들어왔던 하얀 손수건 등이 남긴 나나 무스쿠리의 음반은 LP 시절 수집가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영어권 국가의 음악에 관심을 가져왔던 애호가들에게는 현대 그리스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인 미키스 테오도라스키스 그리고 마노스 하지다키스의 작품들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의 국민 가수로 사랑받아온 요르고스 달라라스나 하리스 알렉시우의 노래들이 대단히 특별한 감성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그리스가 그리스 이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무슨 미키스, 테오도라키스 뭐 이런 거,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노래가 이름들이. 노래들도 약간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그리스만의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네, 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그리스 음악에서 우리의 것과 비슷한 정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한때 비영어권 국가의 음악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했던 이탈리아의 칸초네라든지 아니면 프랑스의 샹송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동방의 향취가 담긴 그리스 음악만의 그 어떤 독특함이 그 선율 속에 배어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음악 이면의 배경들은 우리와 닮은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아무래도 이 그리스가 반도 국가라는 유사한 지리적 그 환경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외세에 시달렸던 비슷한 역사의 아픔을 지녔고 약간은 좀 어두운 현대사를 겪어왔기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와 이 그리스 음악이 우리의 귀와 마음에 조금은 특별하게 와닿는 약간 어떤 정서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도 이거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리스 음악을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리스 음악을 한 네다섯 곡 정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노래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그리스어로 그 가사가 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네, 저도 이거 가사를 이제 번역한 거를 봐서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리스어니까 영어도 잘 모르는 판에 그래서 그냥 어떤 이 느낌, 네, 이 그리스 음악의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노래 한번 듣고 올까요? 이거, 네, 그러면 그리스 음악 하얀 손수건, 네, 이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하얀 손수건을 듣고 왔는데 약간 좀 느낌이 약간 그리스 음악인데 어떻게 좀 괜찮나요? 네, 사실 저는 약간 이런 음악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유럽이 시작된 지점에서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에 견줄 만한 오랜 역사와 고대로부터 물려받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지닌 나라잖아요. 신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예술과 학문의 찬란한 꽃을 피우기도 했지만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두보로서 항상 중요한 지리적 그 위치를 차지해온 탓에 수많은 고초를 겪었죠. 뭐 이것저것 나라에 정복당하기도 하고 이게 뭐 이것저것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서유럽과 동쪽의 아시아 위로는 동유럽에서 뻗어내려온 발칸반도 그리고 이제 지중해 남쪽 건너편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원전부터 다양한 지역의 문화가 이곳에서 만났어요. 로마 제국이 정복했지만 거꾸로 헬레니즘 문화가 로마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 로마 제국의 분열 이후에는 비잔틴 제국에 속했다가 오랫동안 터키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인 융합이 일어났는데 특히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는 그리스의 문화와 동방의 문화가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예요. 그래서 그리스 음악만이 지닌 독특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터키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그리스 역시 뭐 순탄하진 않았잖아요.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그 이제 강대국들의 입김에 휘둘리기도 하고 네, 군부 독재 정권의 철권 통치에 시달리다가 70년대 중반을 넘어서야 이제 민주화를 이루게 되는 뭐 이게 좀 우리나라랑 조금은 비슷한 그런 굴곡이 심한 역사를 가져왔어요. 이렇듯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동서양이 맞물려 있는 그리스는 음악 역시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그들만의 전통과 다양한 문화의 산물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또한 다른 발칸반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터키에서 유럽 각지로 흩어져 있던 집시들이 페르시아 지역을 거치면서 이게 습득한 들었던 음악들을
그 그리스적인 것으로 표현해내기도 해요. 네, 시간 속에 묻힌 고대의 멜로디에서 시작되는 그리스의 음악은 이 모든 배경 속에서 단련돼가지고 이제는 그리스 음악만이 들려줄 수 있는 고유한 향기로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 그 삶의 이야기를 담은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들 중 대부분이 가난한 하층민들의 어떤 찌든 삶 속에서 태어나요. 그 음악들은 오늘날 각 나라나 아니면 어떤 민족의 대표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음악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포르투갈의 파두라든지 아니면 아르헨티나의 탱고처럼 그리스 역시 항구 도시의 하층 문화에서 시작돼 가지고 그리스 음악 이야기 속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레베티카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렘베티카 혹은 레베티카라고도 불리는 이 레베티카는 전통적인 색채를 띤 현대 그리스 대중음악의 근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현대사의 중요한 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22년 터키와의 전쟁 이후에 소아시아 지역으로부터 15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이 많은 난민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됐는데, 이들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층 문화를 이루게 돼요. 특히 이제 아테네의 외항인 피레우스를 중심으로 이들만의 개성 있는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레베티카는 이들이 거주하던 거리의 카페라든지 술집에서 부르던 노래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마약, 뭐 매춘, 실업, 밀수 같은 뭐 그런 이제 좀 다양한 좀 그 어두운 환경 속에서 생겨난 이 레베티카는 가난과 연애와 같은 통속적인 것들과 소외된 삶,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소재로 한 노래였어요. 3, 40년대를 지나면서 레베티카는 레베티카의 할아버지로 불리는 마르코스 밤바카리스를 비롯한 뛰어난 음악가들을 배출하면서 나름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레코드 산업에 편입돼 가지고 널리 그 보급되면서 대중음악으로서의 면모도 서서히 그 알려지게 돼요. 네. 그래? 그러면 한번 그리스 노래를 한번 다시 한번 또 듣고 올까요? 어떤 노래를 듣고 해야 되나? 그리스 노래에 달로 산책을 나갑니다. 그리고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그리스 음악. 네, 신기하네요. 네. 달로 산책을 나갑니다. 그리고 기차는 8시에 떠나네를 듣고 왔는데, 약간 그리스 음악이 약간 좀 어떤 포크 음악 같은 느낌도 들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거 있잖아요. 막 70년대 80년대에 났던 그 막 카페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음악이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소리를 찾아서 그리스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 즈음에 그 그리스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이 하나의 도시 대중음악으로서 전성기를 구가해요.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터키라든지 소아시아 지역의 색이 짙은 초기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대표적인 레베티카 뮤지션으로 바실리스 치차니스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이 서구적이고 상업적인 면모를 더해가지고 레베티카를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어떤 한 트렌드의 음악으로 바꿔놨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성공과 대중화는 레베티카의 주된 계층이 중상층으로 옮겨가는 결과를 낳았고 1950년 그 전성기를 마감하게 됩니다. 나 몰라도 어째. 아유. 뭔 챙기줘가. 괜찮아요. 이거 인내 떠가고. 이것도 뭐예요? 주. 없어. 몰랐다. 뭔 챙기줘가. 괜찮아. 예. 몰랐어요. 그럼 나 잠깐 좀 나왔다. 나 몰랐지. 아까 이게 장기가 있었다고 내 처음에 아침 올 때는. 그거는 보고 안 했나.
괜찮아요. 한번 문을 열고 나와가 화장실을 갔으면은 아니 오신다면서 그러네. 아우 미안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네.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그 레베티카의 이제 주된 계층이 이제 중산층 원래 이제 좀 아래쪽에서부터 만들었던 그런 어떤 음악이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중산층을 넘어가면서 이게 1950년대 그 전성기를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레베티카는 그 이후에 그리스 대중음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보다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면모를 지닌 라이카라는 음악으로 이게 발전하게 돼요. 네, 현재 그리스 고유의 색채를 지닌 어떤 대중음악의 대부분이 이 라이카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들었던 그 노래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이제 라이카예요. 네, 레베티카는 부주키라는 그 악기와 함께 했는데 지금도 많은 그리스 음악에 사용되면서 그리스 고유의 색깔을 지니게 하는 감초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악기입니다. 부주키는 이제 터키를 통해서 받은 어떤 동양의 문화적인 어떤 산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12세기 초에 터키 서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추방당해가지고 그리스 본토로 들어올 때 전해진 것으로 알려진 게 바로 이 부주키라는 겁니다. 이게 타원형의 그 몸체에다가 조금은 그 긴 목이 있는 뭐 류트형 악기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래요. 네. 복현으로 이루어진 세 개의 현은 때론 청승맞게, 때로는 발랄하는 울림으로 연주되면서 그리스 사람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그런 성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주키는 미키스 테오도라스키스나 마노스 하치다키스와 같은 그리스 현대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비롯한 수많은 음악 속에서 그리스 민중의 애환을 담아내는 악기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밤바카리스와 바실리스 치차니스를 비롯한 레베티카의 많은 명인들이 뛰어난 부주키 연주자이기도 해요. 미키스 테오도라스키스가 음악을 담당했던 영화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명배우 안소니 퀸이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춤을 추는 인상적인 장면에 흐르는 음악, 그 조르바의 춤이라는 그 음악에 연주되는 악기가 바로 부주키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의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시골의 선술집에서는 해가 떨어질 무렵부터 이 부주키가 연주되고 요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춤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그리스의 블루스다라고 불리면은 하여튼 뭐 그런 어떤 부주키의 울림입니다. 네, 그거는 어떤 20세기 그리스 민중들의 삶의 소리와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지금도 약간 조금 그 어두운 길을 걷고 있잖아요. 네, 그리스가 약간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는 좀 잘 극복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삐걱삐걱 거리더라도 잘 가고 있는데 그리스는 지금 좀 많이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 노래들이 더 많이 좀 그리스 사람들한테 많이 불려질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남 걱정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그리스 사정이 조금 안 좋잖아요. 네. 어떤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분들이 좀 많이 그 용기를 갖고 힘을 얻어가지고 좀 이 그리스의 어떤 그 상황을 좀 많이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쨌거나 뭐 다 잘 살면 좋잖아요. 네. 그러면은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 그리스인 분들이 좀 힘을 내라는 의미에서 나의 어머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나의 어머니라는 그리스 음악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 소일차서에서는 그리스 음악, 고대와 동방의 향기 속에 담긴 어떤 삶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음악의 어떤 한 단면을 조금 이제 슬쩍 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약간 좀 그리스 음악 중에서도 약간 좀 어두 좀 유명하다는 노래를 제가 좀 들어가지고 그걸 몇 개 들었는데 그나마 좀 괜찮은 걸 제가 틀어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신나는 노래들이 그 그리스 음악을 제가 아무리 좀 찾아도 이게 아무래도 좀 이제 비영어권 노래라서 그런지 이게 잘 그 알려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못 찾아가지고 네 그나마 조금 잔잔한 그런 음악들로 한번 틀어봤습니다. 네 그래도 노래가 괜찮죠.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네 사실 저도 이게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네 근데 뭔가 그 제목이 그 뭐 이게 나의 어머니 뭐 하얀 손수건 무슨 뭐 여덟 뭐 저녁 8시에 떠나네 뭐 이런 제목인 거 보니까 약간 좀 어떤 느낌인 거는 뭔가 이제 오네요. 네. 어쨌거나 오늘 보인 라디오 2부 소리차서에서는 그리스 음악을 했고 다음 주 소리차서에서는 다른 나라의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음악을 또 볼까 합니다. 네, 그 어떤 노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오늘 보인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2002 한일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그리스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어떻게 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 1부 시작할 때, 1부 끝날 때쯤까지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굉장히 좀 저희 고개 편의설에 많아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지금 날씨가 약간 좀 우중충하잖아요. 네. 뭔가 금방이라도 약간 좀 소나기가 내릴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소나기가 안 내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옥상에다가 제가 이불이랑 그 베개 그 빨아가지고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최소 제가 집에 갈 때까지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네. 한 저녁쯤에 비가 왔으면 좋겠네요. 저녁쯤에. 네, 뭔가 저녁쯤에 비가 오면 좀 시원하잖아요. 네. 요즘에 열대야 때문에 밤에 잠 자려고 하면 그렇게 더워가지고 잠을 잘 못 자는데 밤 저녁쯤에 이제 비가 좀 내려가지고 더위를 좀 식혀주면은 그나마 좀 오늘은 꿀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거나 저는 이제 슬쩍 오늘 물러날 때가 된 것 같네요.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온유 이진아의 밤과 별의 노래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오늘 슬쩍 또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